태풍의 경로가 점차 서쪽으로 기울면서 전라남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무안 국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곳을 존중하고 중립을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전남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틀대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전남 후계 농업경영인대회가 광양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농업인들은 서로를 소통하며 그동안 쌓인 피로를 날려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비상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수와 산사태 등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예찰하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도록 조치하고 낙하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태풍의 경로가 점차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에 이어 7호 태풍 란이 점차 일본으로 향하면서 기상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9시쯤 발생한 7호 태풍 란은 시속 3km의 속도로 북동진하면서 13일 오전에는 일본 도쿄 남쪽 약 61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9일 오후 들어 강도가 중으로 격상되고 11일에는 세력을 강으로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광주시의 수건 사업에 전라남도는 중립을 지키라고 반발했습니다.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목포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은 한평과 고흥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왜 무안군만 고집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주택 물량이 소폭 줄어든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부진도 겹치며 공급마저 줄어들고 있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봄 이사철과 맞물려 부동산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던 전남. 반등의 시작일까 관심이 모아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2.2% 소폭 감소한 반면 전남의 경우 3,500여 호로 전월 대비 약 17%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한 비수도권 지역 3곳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는 지역별 경제 회복 속도의 편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구당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판단하는데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침체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체력이 그나마 뒷받침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 욕구가 남아져 있는 지역이 결국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건설업체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 원자재 값이 인상되고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면서 아파트를 새로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은 약 18만 호. 1년 만에 절반 넘게 뚝 떨어졌는데 특히 전남은 67% 감소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인허가 역시 감소했는데 상반기 전국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전남을 포함한 9개 광역자치단체는 31%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 앞으로 3년 후 집값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주택 수요가 남아져 있는 지역에서는 3년 후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최소한 주택 임대 사업자 등을 비롯한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자들의 투자 활로를 열어줘야지만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올 상반기 전남의 땅값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0.02% 떨어져 반기 기준 2018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7회 전라남도 후계 농업경영인대회가 광양 서천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다시 희망의 빛으로 도약하는 전남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농업인 15,0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전남 농업인 대화합 한마당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9만 전남 농업인들의 대축제, 전라남도 후계 농업경영인대회가 사흘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광양 서천변을 가득 메운 지역별 농가 부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농특산물이 한가득입니다. 한편에서는 올해 새로 개발된 농기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농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봅니다. 비료라든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거 고추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서로 막 탭이나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남 지역 회원과 가족 15,000여 명이 참여한 후계 농업인 대회. 오는 10일까지 천하장사 농민을 꼽는 씨름대회와 회원들의 노래자랑, 트로트 가수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계획입니다. 바쁜 농번기철은 밤낮 없이 농과 밭을 지키는 농민들.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만큼 광양 지역 곳곳을 둘러보고 체험해보는 관광 프로그램도 더해질 예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씨름대회, 그다음 노래자랑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가십시오.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해가 지날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계. 농업인 대화합과 정보교류의 한마당. 2023 전라남도 후계 농업경영인대회가 농민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자체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공공배달앱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이용자가 감소하고 지역화폐 할인율까지 축소되면서 공공배달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인천 서구.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공공배달 서비스로 착한 수수료와 이용자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최대 22% 할인 혜택을 받아 그야말로 일석이조.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인천시는 2021년 7월부터 모든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공공배달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배달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공공배달앱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할인율까지 줄면서 이용률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공공배달앱 결제액은 지난 2021년 188억 원에서 지난해 417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6월 기준 1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가맹점도 2021년 7,876곳에서 지난해 2,309곳, 올해는 307곳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음카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배달도 이음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음카드로. 근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배달이 한 달에 10건 정도 이렇게 우리는
이 와서 먹는 업종이다 보니까 배달이 많진 않아도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는 거의 배달이 완전히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지역화폐와 연계한 공공배달 앱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면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사회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엔데믹이 된 가운데서 그 굳이 배달비를 추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배달 앱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가 없어졌을 때 과연 공공 배달 앱 자체로 경쟁력을 갖고 있냐. 착한 수수료를 내세워 전국에서 우후죽순 도입한 공공배달앱. 하지만 사업 1,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달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한반도 중심축을 따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를 집어삼킬 기세로 북상 중인 카눈. 2012년 가을 태풍 삼바와 경로가 유사한데요. 당시 태풍 삼바가 한반도를 훑고 소멸할 때까지 2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었죠. 50만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피해액만 무려 3,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카눈, 삼바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 태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태풍의 통로가 될 남해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 2도 높기 때문입니다. 태풍 카눈의 8일 기준 현재 위력 강입니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12일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 상황인데 철저한 태풍 대비가 필요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소속 19명 의원에게 3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흉기 피습 사건 같은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시범학교 5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출입 관리 체계를 도입했고 내년에는 학교 10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은 학교 현관을 사전 허가자만 출입 가능하게 하고 수업이 없는 교실은 자동으로 잠기게 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학교 안전 제도를 말합니다.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휴식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달 안에 청년 쉼터 설계를 마무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거쳐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간 뒤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목포 청년 쉼터는 청년 창업 공간과 개인 방송실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온금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남에서 한국 문학을 빛낸 해남의 현대시인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비평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평론가들이 심호 이동주, 나무 박성룡, 황지우 시인 등 해남 출신 현대 시인들의 삶과 문학 세계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